오늘은 소설 봄봄을 같이 살펴봅시다. 봄봄은 단편 소설이고 현대 소설입니다. 1930년대 35년쯤 되죠. 30년대 작품입니다. 성격을 보면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소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문학에서 드러나는 이 해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해악적인 소설입니다. 해악이 무엇인지 잠깐 볼까요? 해악이라는 것은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을 말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웃음. 근데 이 웃음은 대상에 대한 연민이라는 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좀 모자란 사람이 등장하고 그런 모자란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웃음을 주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대상에 대한 연민과 그에 대한 수용, 받아주는 그런 웃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소나 비웃음과는 다른 그런 웃음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그 사람을 비웃는 웃음을 우리는 풍자라고 합니다. 풍자. 그런데 이 해악이라는 것은 풍자와는 다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워하면서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연민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을 우리가 해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문학에서 이런 해악은 서민들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떤 억압을 받던 서민들, 권력이나 또는 고압적 분위기나 또는 세속적 가치관,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 또 양반 어떤 신분제도 이런 것으로부터 억압받던 서민들이 그런 억압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학에 나타나는 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정의 문학은 이런 우리나라의 해악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소설들을 통해서 특히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비참하고 슬픈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유정의 작품을 공부하면서 이 해악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제재는 봄날의 사랑이죠. 나와 점순이와의 어떤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인과 대릴사의 갈등입니다. 대릴사이는 처갓집에 얹혀 사는 그런 사이를 대릴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례를 두고 결혼을 두고 일어나는 장인과 대릴사이 나와의 갈등이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주제는 시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 또 어수룩한 나와 교활한 장인 사이의 해학적 갈등과 일시적인 화해,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은 역순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순행적 구조, 이게 뭐죠? 소설에서 시간의 흐름이 현재와 또 과거를 오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가는 그런 구성을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마지막 결말이, 소설에서 결말은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장 마지막에 결말이 오는데 이 소설은 절정 중간에 결말을 삽입해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절정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결말이 등장하고, 시간적으로 그래요. 결말이 나오고 다시 절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또 재밌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절정 장면, 장인과 사위가 내가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을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유정 작가에 대한 설명은 우리 첫 시간에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나의 역할, 이 나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나가 바로 작품의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자, 나라는 사람이 등장인물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서술자죠. 이 사람은 1인칭 서술자고요. 이 소설의 시점이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주인공의 심리를,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술자가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그 다음에 때문에 독자들이 서술자의 심리, 여기 나오죠. 생생히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근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어수룩합니다. 순박하고 우직하고 순수하고 그러면서 조금
어리석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어리석은 말, 행동, 또 심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의 해악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웃음을 준다는 얘기죠. 아까 봤죠? 따뜻한 웃음을 준다. 그 다음에 작가와 가장 밀착된 인물로 작가의 생각이 나에 의해서 작가의 생각이 나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 인물이 바로 장인이죠.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장인입니다.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부르죠? 빙장. 빙장은 장인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장인, 빙장. 아내의 아버지가 되겠죠. 자, 이 장인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고 또 성격도 좋지 않죠. 욕도 많이 하고 제 그 별명이 욕필이에요. 욕필이. 욕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좀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많이 채우는. 또 이 사람은 마름이란 사람은 지주 밑에서 지주하고 소장농이 있죠. 지주는 땅 주인, 소장농은 땅 빌려주는 사람. 그 사이에서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서 땅을 관리하면서 소장농이 땅을 빌린 값을 내면 그걸 지주에게 갖다 주는데 중간에서 많이 떼어먹어요. 그래서 땅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지주 대신 하기 때문에 소장농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 자기 이익을 취하는, 어찌 보면 되게 수탈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마름이 바로 장인, 봉필씨, 마름이 바로 봉필씨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위를 여러 명 두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어요. 딸만 3명 있죠. 첫째 딸은 시집을 갔는데, 첫째 딸이 있었는데 이 첫째 딸은 무려 10년 동안 14명 사위를 바꿔가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점순이가 바로, 둘째가 바로 점순이죠. 점순이는 지금 나이가 16살이에요. 지금 한 4년 정도, 내가 일한 것만 해 4년 정도고요. 그 전부터 벌써 내가 3번째 사위니까 벌써 그 전부터 오랫동안 지금 장인의 밑에서 대릴 사이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셋째는 지금 몇 살? 셋째는 6살이에요. 6살이니까 이제 적어도 10살쯤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겠죠. 사위를 들여와서 일을 할 수 있겠죠. 점순이가 지금 16살이지만 앞으로 한 20살쯤 될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나를 지금 대릴 사이로, 점순이의 대릴 사이로 들여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든 일을 계속 시켜 먹기 위해서, 그것도 공짜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회유하고 협박을 하면서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쫓아내지 않고. 이 사람은 손찌검 잘 때려요.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잘합니다. 아까 말했죠, 욕필이라고. 그 다음에 마름이기 때문에 소장농에게 횡포를 부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가운데 우리 구장이 나죠. 구장도 사실은 마을 사람 중에서는 구장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어른격이니까. 그런데도 이 봉필, 장인의 요청대로 중재하는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고 장인의 요청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장농이기 때문에. 구장 또한 여기 보면은 구장도 소장농이기 때문에 장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장인은 굉장히 욕도 잘하고 손찌검도 많이 하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구장의 역할 나오죠. 나의 혼인 문제, 성내 혼인 문제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장인의 편에 서서 나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코수염을 길렀다라든지 말할 때마다 코수염 만지면서 말하는 장면들,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이 결국 소장농이기 때문에 비위를 거스를 수 없어서 장인의 모습을 장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인물이 뭉태, 친구 뭉태가 나오죠. 이 뭉태는 나에게 장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뭉태의 말을 듣고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죠. 나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봉필 씨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지만 충고해주죠. 충고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나는 그 융태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또 나는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아요. 예, 거기에서 또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서 독자들로 하여금 우스꽝스럽게 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또 해악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소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결말이 절정 속에 삽입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나와 장인의 싸움 굉장히 그 희극적으로 아주 둘이 마치 영화에서 서로 싸우는 장면 활극이라고 하는데 그런 싸움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싸움 부분에서 장인이 먼저 나의 불화를 잡죠. 그 부분과 또 내가 장인의 불화를 잡는 그 부분 사이에 결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싸움 사이의 인물의 화해를 삽입한 그런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작가는 긴장감 또 해악성을 살리기 위해 이와 같이 작품의 구성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내가 매를 많이 맞고 점순이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매를 많이 맞고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장인은 또 내 머리를 불솜으로 찢어주고 또 주머니에 있는 희연 담배를 넣어주고 해서 일 열심히 하면 가을에는 또 성례시켜주마 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 나오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실제로 갈등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다시 장인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앞으로 더 많이 일을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다시 혼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해는 일시적인 화해이고 갈등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반복될 것이다. 적어도 셋째 딸이 현재 6살이니까 셋째 6살이니까 이 사람이 10살 될 때까지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야 또 둘째 딸 시집보내도 셋째 딸을 다시 대릴사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일을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